이번에 창업을 하려고 보러 다녔는데 건물주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들어오겠냐. 이제 건물주가 을이 됐네요. 명도 안 해도 돼. 인테리어 있는 거 그대로 쓰고 헤드라인대로 다 해주고 지금이 창업자 우위 시장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최악인데 이 시기에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한 3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창업을 하시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지금이 기회다. 아, 오히려? 네, 왜냐면 지금 권리금, 월세 이런 거 다 반토막 난 데들 많거든요. 네. 권리금은 지금 없는 데가 태반이고요. 공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번에 창업을 하려고 한 40여 개 매물을 이제 보러 다녔는데 건물주들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들어오겠냐. 이제 건물주가 을이 됐네요. 그렇죠. 예전에 완전 슈퍼갑이었는데. 네, 명도 안 해도 돼. 인테리어 있는 거 그대로 쓰고 헤드라인대로 다 해줄게. 뭐 해줄까? 제발 들어만 와줘. 지금이 창업자 우위 시장이다. 진짜 예전에는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임대료 싼 곳, 네. 권리금 싼 곳 찾아 헤맸었는데 요새는 건물주들이 오히려 우리 물건 싸매고 창업자들 찾아가면서 뭐 찾아다니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네. 오는 사람들한테는 살짝의 과장이었어요. 버선발로 이제 마중 나온다는 거죠. 버선발 좋네요. 제발 우리 가게랑 계약 좀 해달라. 왜냐면 공실이 너무 오래되니까. 저점에서 사라. 저점 매수 그렇죠. 하고 나중에 좀 올라갔을 때 팔고 차익을 보고 빠지는 게 그렇죠. 투자의 기본 원리인데 자영업 시장에서도 이런 논리가 통용이 된다. 이름하여 저점 창업. 저점 창업, 네. 개꿀 창업. 근데 지금이 저점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쵸. 네. 지금 코로나가 변종도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 재작년보다 권리금이나 네. 임대료 면에서 낮아진 건 맞으니까 그렇긴 한데 상대적 저점이긴 하네요 지금이. 상대적 고점일 수도 있지. 나중에 가서 보면 지하철로 파고들 수도 있잖아요. 주식에서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네.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네. 제가 3번 인터뷰한 분들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나갈 거예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분. 네, 한 분은 이경훈 팜팜 대표님이라고. 팜팜. 네, 팜팜은 베이커리 카페 이분이 만드신 브랜드인데 네. 이분이 원래 프랜차이즈 가정프로 운영하시는 점주분이었어요. 커피 전문점이나 대만 버블티 같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카페가 안 되잖아요. 그죠.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로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배달로 하려면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드 메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동안에 이제 버블티나 이분 저가 커피 하셨는데 사이드 메뉴가 약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브랜드를 만드신 건데 그럼 이제 새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게들을 알아보는데 강남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면도로에 초역세권이네. 네. 첫 번째 이면도로. 그리고 여기가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완전 메인 상권이에요. 네. 이 자리가 예전에는 권리금이 1억이 넘었대요. 바닥 권리금만요. 네. 네. 지금은 빵. 집기 같은 것들을 조금 인수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줬대요. 월세도 원래는 한 1,200~300만 원 하던 자리였대요, 한 달에. 근데 지금 10만 원으로 계약을 했대요. 거의 뭐 한. 그래도 비싸긴 한데 그래도 비싸. 몇 평짜리예요? 여기가 2층까지 있어요. 1층, 2층까지 조금 있고. 크네 그래도. 네. 한 50평 되려나? 다 합쳐서. 근데 강남역 출구에서 2분 거리에 네. 50평 정도 되는 게 합리적이죠. 계약 끝난 거죠? 이 방송 보고 건물주분이 올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네네.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창업을 하셨어요? 왜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신 거예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제일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가 권리금하고 임대료거든요. 권리금 회수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옛날 소환기 같으면 절대 안 나왔을 그런 입지의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권리금이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사실 여기 매장도 원래는 1,400까지 갔었던 데가 인하에서 1,200까지 했었던 거를 제가 재계약을 하면서 했어요. 일반적으로 커피 업종 하시면서 좋은 입지에 하려고 하면 뭐 2억, 3억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거기에서 권리금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호황기에도 그 권리금 회수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품이 걷어지고 임대료를 좀 조정이 가능한 이 상황이 지금은 어느 누구나 다 지금 뭔가를 해도 안 되는 시기고 힘들지만 이 시기에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날씨 풀리고 뭔가 이제 상황이 반전되었을 때 누가 얼마나 멀리 뛸 수 있느냐, 예,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물주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임대료 깎아주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계약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저하고 처음 봤어요. 부동산에 계약을 하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한 40몇 억인가 되는데 임대료가 거의 그 은행 그 융자 받은 이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너무 속상해 지금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자 우위의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점포를 여러 군데 보러 다녔을 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뭐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주면 되냐고 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시설 그다음에 임대료 보증금 이런 거를 어떻게까지 해주면 들어오겠냐.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렌트풀이를 거의 1년 가까이 해주겠다 하신 분도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5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금액도 맞춰주겠다. 인테리어도 지금 완전히 돼 있는 거를 무상으로 다 그냥 쓰게끔 해주기도 하고 원하면 철거까지도 다 해주겠다. 명도도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쓰고 싶으면 쓰고 철거를 원하면 철거도 다 해주겠다. 좀 흔들린 적은 없으세요? 조금만 더 있다가 중간에 정말 고민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이런 걸 감안하고 사실은 오픈을 감행을 했는데 옆에서 그냥 다들 미쳤다고 했죠. 지금 이 시기에 돈을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하는 게 과연 맞느냐. 지금은 조금 몸을 사려야 될 때 아니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했는데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 유동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줄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가 사실은 지하철 유동인구 1등이잖아요. 사람을 세버려요. 지나다니는 사람. 그 정도예요. 겨울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금력도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명백한 것 같고 뭔가 융자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나마 이게 여기 매장이 지금 좀 힘들더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기존에 이제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 매장에 뭔가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걸로 지금 사실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크로플 같은 거를 여기 새벽에 이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매장에서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제 매장들에 이제 아침 배송을 해가지고 판매들을 다 기존에 있는 매장들에서 지금 강남지역도 마찬가지고 잠실 큰 매장들 다 지금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죠. 제 매장. 궁극적으로 이제 제 브랜드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죠. 이제 앞으로는 커피 매장은 커피 가지고는 수익을 이제 낼 수 없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뭔가 큰 장점을 가지지 않는 한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커피만 가지고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커피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객단가가 받침이 되는 디저트 메뉴가 분명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소비자들의 니드를 충족을 시켜줘야 될 거다. 여기는 직영 매장이나 베타 테스트 매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시도를 할 겁니다. 여기서 카페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좀 깰려고 그래서 사실은 호두과자도 지금 여기 보시면 굽고 있지만 카페에서 호두과자 굽는다는 거 사실은 잘 생각 안 하셨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효자 품목이 돼가지고 매출을 떠받쳐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듯이 호두과자가 지금 매출을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사실은 마카롱하고 커피하고 호두과자 이 세 개가 매출을 끌고 있는데 호두과자 매출이 한 40%, 마카롱이 한 30%, 커피가 30%. 그러니까 만약에 커피만 30% 매출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제 세계 합치면 한 200 정도. 코로나에 지금 이 시국에 커피 매장에서 일매출 200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다들 좀 놀라실 거예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저점이라고 보시면 네. 이것 말고도 또 추가로 알아보고 계신 매장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여기까지. 네, 당분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경기가 풀리면 이제 큰 상권에 한두 군데 정도만 더 지금 직영 매장을 한번 운영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상권 소비 트렌드랄지
기자님이 그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하는 맥락과 똑같은 것 같아요. 무조건 배달은 해야 돼요. 뭐 그거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됐어요. 근데 과연 배달을 어떻게 진짜 수익성 있게 배달을 맞출 것인가, 일단 그게 첫 번째 관문인 것 같고요. 배달 매출을 거의 한 40%까지도 끌어올린다고 앞으로는 생각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매출이 기대했던 고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는 거의 제가 봐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황기에 매출을 올리려면 분명히 배달 매출의 비율이 30% 40%까지 올려져야 되는데 그게 실속 있게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분은 이분도 다점포 점주인데 이분은 좀 익명을 요구하셨나봐요. 가명을 쓰시죠, 가명을. 뾰로롱 씨는 치킨집도 여러 개 하시고 베이커리 카페도 하시고 공유주방도 뛰어드셨어요. 이제는 배달의 시대다. 보남동에 지금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산에 공유주방이 많지 않다 해서 진출하시려고 제가 또 일산 살지 않겠습니까? 라페스타라고 일산의 명동 이런 데예요. 그쵸. 일산의 명동 번화했다가 지금 침체기인 것까지 비슷한. 네. 거기에 2층에 한 55평 정도 가게가 매물로 나왔는데 라페스타 2층은 그냥 2층이 아니에요. 1층이랑 마찬가지예요. 1층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되게 목이 좋은 자리인데 여기가 원래 6억 정도 하는 자리래요. 매매로? 샀을 때. 근데 4억에 2억을 깎아서 월세도 한 250에서 300 정도 하던 자리인데 내가 이걸 4억에 사가지고 이자만 내도 150도 안 나오겠다. 바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었대요. 이때다. time is now. 근데 며칠 있다가 취소했대요. 상가주분이 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는 것 같다 싶었는지 뭐 놓친 거죠. 그냥 500만 원 환불해준 거지. 그분도 이제 눈치 깐 거야. 지금이 저점이구나. 내가 너무 싸게 내놨구나. 막 백신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점 창업 적기다 생각하실 수가 있고, 상가주 입장에서는 사실 요것만 넘기면 좀 오르는 그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반대로. 그렇죠. 애매하네. 근데 이게 건물 입지마다 상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먼저 살아나는 상권이나 입지가 있을 테니까 늦게 살아난다 싶으면은 그냥 지금 싸게 팔자 이런 건물주분들도 있을 테고. 그럼 결국 이분은 실패? 그쵸. 실패. 근데 다시 또 알아보고 있으세요. 지금이 저점이다 싶으니까. 저점인 건 본인만의 확신이 있으신가 보요. 그렇죠. 이분도 비슷하게 얘기한 게 한 여름쯤이면 경기가 살아날 거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거다. 그러니까 외식 쿠폰 이런 것도 작년에도 뿌렸다가 코로나가 악화되니까 걷어들인 거잖아요. 그쵸. 한 1단계 이렇게 내려가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쿠폰들을 이제 막 뿌리기 시작할 거고. 임대료나 권리금은 바닥인데 네. 조금 지나면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보복적 소비 이렇게 그렇죠. 쫙 올라가는 요 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렇죠. 이번 주에 저점 창업 기사 쓰는데 라페스타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라페스타에 제가 상가를 4억 정도에 취득해서 공유 주방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매물이 들어가서 다른 매물을 찾고 있는 중인데 취득가액이 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 매물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취득은 못하고 지금 다른 매물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라페스타에 1층도 그렇고. 그게 54평? 공유 주방 한다고 이제 알아보러 다니니까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하는데 3년 계약하면 1년 렌트 프리를 준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100만 원 선에 되는 그런 상가들이 실제적으로 렌트 프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좀 알아보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매매가가 2억 2천 정도 되는데 임대료를 120만 원을 하는데 1년간 80만 원으로 계약해 준 상태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지만 내년 9월까지는 80만 원만 내도 된다 이런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아, 렌트프리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건물주들도 열려있죠. 지금은 창업자 우위 시장이다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오프라인 시장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건물주분들이 좀 위축돼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어차피 부양을 해야 되니까 부양책이 나왔을 때 대부분 오프라인 시장 위주로 부양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잘 버텨내는 게 제일 좋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상품권이라던가 쿠폰을 많이 뿌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 판단은 지금은 여름을 목표로 해서 홀매장을 준비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근데 배달을 꼭 병행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하시는 거를 강추하고, 배달 병행 아이템은 요즘엔 따로 없기 때문에 배달 앱이랑 배달 관련된 그런 시스템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시면 괜찮을 거다. 배달로 BEP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 배달에 특화된 아이템이 요즘은 따로 없다? 예, 굳이 없다. 카테고리가 이제 1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6개월 평균 주문수가 배민에 나오는데 대부분 업종마다 1000+ 되는 매장들이 많고요. 1000+라고 그러면은 월
월 주문이 1,600건, 보통 평균 매출 3,4천 정도 되고 6천 플러스 정도 되면 충분히 그걸로 수익을 내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되게 많아요. 카페, 베이커리, 뭐 디저트, 샐러드, 양식, 중식 뭐 다 있어요. 베트남 음식 뭐 이런 데도 다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는 식사의 영역이 다 배달로 왔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식사의 영역이 배달에 없었는데 중식이나 뭐 일부 한식만 배달을 했었는데 그러면 모든 외국 음식들까지 다 배달을 하니까 식사 영역이 다 배달로 왔다. 또 한 분은 이분 스토리도 재밌어요. 인천에서 디저트 카페를 5개 정도 운영하세요. 가정포 정주시고 이분은 의사세요. 또 베이커리 카페를 1층에 60평짜리를 오픈을 하셨어요. 신축 건물이라서 권리금은 없었고 보증금이 1억 6천이고 월세를 1,2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서 여쭤봤더니 그만큼 입지가 좋다. 주변에 포스코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가 있고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배후에 있대요. 비스 상권, 주거 상권까지 진짜 겹쳐 딱 있는. 복합 상권이죠. 네. 10월에 오픈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는데 일매출이 500만 원씩 나왔어요. 지금 2.5단계인데도 150만 원씩 나온대요. 엄청 선방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장사를 좀 해보신 분이더라고요. 의사 아니셨어요? 의사신데 예전에 메르스 때도 스포츠 센터 5개 운영하셨대요. 골프도 치고 이런 복합 스포츠 센터 6곳을 운영했는데 메르스 사태 때 매출이 4분의 1 토막이 났대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종식이 됐을 때 완전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 경험을 해보신 분이구나. 그쵸. 그 보복적 섭이의 달콤한 꿀맛을 빨아보신 분이네. 그때 이제 종식된 시점이 겨울쯤이어서 새해가 되니까 종식도 됐겠다. 대박을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눌려 있다는 소비가 되살아나는 때가 이번에도 올 거다 확신을 갖고 그래서 나는 이제 걱정 안 한다. 일매출 150만 원씩 나오는 것도 되게 선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결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9시까지밖에 지금 영업을 못 하잖아요. 7시부터 회원들한테 문자로 뿌려요. 지금부터 테이크아웃으로 빵 사가시면 30% 할인. 그러니까 빵이 남은 적이 없대. 다 팔리더라고요. 고객 관리를 하시는 분이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의 연락처 이런 거 어떻게 갖고 있냐. 주변에 가게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멤버십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 쌓은 멤버십 저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개 가게가 협동조합처럼 감각이 있으시네. 그 적립률은 자율적으로 네. 어디는 5% 어디는 10% 적립할 수 있고 우리 가게에서만 멤버십 쌓는 것보다 훨씬 사용처가 많아지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멤버십 가입하려고 해서 지금 150만 원도 손해는 안 보고 있다. 지금 이제 3분 사례 말씀드렸는데 네. 물론 이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닌지는 지켜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신 분도 있다는 걸 저희는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저점 창업하셔라 이렇게 막 창업을 부추기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저점 창업에 나서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가 현장 스토리를 말씀드린 거고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종식이 되거나 종식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되고 1단계 이하로 이제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리서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전문가분들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좀 크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판단은 해야 된다. 여름쯤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것이다 하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물건 알아보고 다니는데도 막 2, 3개월은 걸리거든요. 그죠. 그 자리를 찾았다 해도 여기가 바로 나가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남은 계약 기간이라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여름쯤이다 하면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가을, 겨울이다 싶으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하셔야 되고 플랜 B도 준비를 하셔야죠. 내가 여름쯤이면 완화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가을, 겨울까지도 가네? 그러면 배달 포장 영업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는 뭐 배달 포장을 빼고는 음식 장사는 진짜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점 창업. 저희는 이제 주로 다점포 운영하시는 전문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취재를 하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사실 전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제발 지금 저점이길. 네, 그쵸. 그런 바람도 들어갑니다. 저점.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어렵지만 기존 자영업자분들이고요. 그건 지금도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 있거든요. 회사에서 실직하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이 코스피로 치면 이제 예전 1300대 우량주들이 완전 저평가돼 있고 새로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이런 뷰도 있더라. 네. 그리고 이게 기존 자영업자분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가게를 헐값에 넘기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 저점 창업 수요가 있다 하면은 쪽 배짱을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권리금을 또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오승훈 기자 그러는데 좀 있으면 좀 더 오를 거래. 그러니까 난 좀 더 비싸게 받아야겠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이제 출구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입구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팔아야겠다. 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더 버텨볼까? 라페스타 상가주가 그렇게 하신 네. 거잖아요. 판단의 책임은 우리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방송인데 저희가 뭐
창업을 조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효과적인 저비용에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창업하는데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상권에 따라, 입지에 따라, 업종에 따라, 아이템에 따라, 점주 스킬에 따라 정말 여건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저희가 이걸로 창업하셔라 해도 그걸로 성공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실패하시는 분이 있고 네.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신중하게 네. 알아보실 때 다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최대한 알아봐 드릴 수 있고 네. 현장에 발품을 팔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신중하게 알아보고 창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은 어려운 겁니다. 네. 다음에 또 어려운 방송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